이번 선거부터 범죄 경력과 감방 출신자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공고를 한다면은 이거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망언이요 헛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텐데 이제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이지만은 엉뚱한 제안을 선관위에 해봅니다. 물론 통하지는 절대 않겠지만은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선고일이 70여일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눈앞으로 다가온 선거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아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슨 얼굴로 선거판에 나올 수 있을까? 아니, 감방에 있다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라고 다시 선거판에 기웃거리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정도로 나설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개탄하는 목소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쓰레기들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가 이렇게 자조 섞인 한탄의 소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매우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경로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 선거판은 아예 생각을 접자, 투표하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이기 때문에 주권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다. 스스로 주권 권리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여기저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이죠. 아니 통일교 게이트가 거론되자마자 제일 먼저 전재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직 사표를 던지면서 했던 말이 공직자로서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는 결코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가 주장하고 있는 돈과 금품, 불가리 시계, 까르띠 시계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 말에 그래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깨끗한 상태에서 공직에 나서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다. 이런 말을 정말 뻔뻔스럽게 했던 자가 전재수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때에 작년 말에 이런 주문을 했었죠. 장관 자리를 혐의를 벗기 위해서 던졌다고 한다면은 광역단체장도 공직자의 신분인데 아니 장관 자리는 던져버리고 시장 자리를 굳이 갈아타려는 모습은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바 있었습니다. 결국 전재수는 작년 말에 돈 받은 것은 3천만 원이 넘으면은 뇌물죄로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로 공소시효가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3천만 원 이하의 금품 얘기만 나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돈 액수가 줄어들었었죠. 이것도 정말 사실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받은 사실조차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더니 처음에는 인근 밭에 버려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바로 엊그제는 지인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수리를 맡겼다라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자지는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파손시켜 가지고 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분해해서 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자체,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전재수의 지금까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의 신분을 들먹이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결백하다, 이 말하는 자체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역설적인 말씀을 드렸을까? 완전 사기꾼들이 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 수준입니다. 아니, 이재명과 같은 급의 민주 졸개들, 거기에는 한두 명이 아니죠. 차고 넘칠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짓말도 해본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법입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실언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전재수의 발언을 보면은 너무나도 아주 자연스럽게, 뻔뻔스럽게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증거 인멸 정황 사항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재수가 말하고 있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모습,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을 떨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결백하다, 떳떳하다라는 말조차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전재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다, 외부에서 온 외계인 정도나 될까,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국을 살펴보지요. 조국 이자는 어떤 자입니까? 조국이 설쳐되면서 민주당에 내가 이번에 보선에 출마하니 청구서를 제출한다, 민주당에 내밀지 않았었습니까? 공개 선언까지 해가면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4월 초에 출마 지역을 최종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이 다 결정한 이후에 내가 출마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청구서를 이미 정청래에게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유인태가 애써서 이재명이 마음의 빚을 2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감방 생활 7개월 만에 풀어주고 거의 다 이재명 생각으로는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배지를 달아주면은 완전히 빚 청산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유인태가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로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말처럼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범죄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범죄가 어느 범죄입니까? 입시 부정 사건 아니겠습니까? 입시 부정 저지른 범죄를 가장 치졸하고 파렴치한 범죄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비례를 통해서 배지를 달고 의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가다가 결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감방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파렴치한 범을 이재명 자신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를 생각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년의 그 형을 7개월 만에 풀어준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다.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국회로 가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국회가 범죄인들의 피난처고 대피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자들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지를 달고 국회를 가보자,
이재명이 그랬고 조국도 그 길을 걷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한 나라다. 송영길은 어떻습니까? 자기 텃밭에서 20년 맹주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인천 계양을 지역인가요? 이재명의 텃밭을 무임 양도를 시킨다. 아니, 권력은 부자 간에서도 절대 나누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당 대표였던 송영길이가 계양을 텃밭을, 그것도 그 자리에서 5선까지 했던 그 텃밭을 무상 임대로 이재명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자신은 백수가 됐었죠. 서울시장에 무모하게 도전 다 안 된다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참패를 당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방에 가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내막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특검 3대 특검까지 해서 뽑아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 낸 것이 없어서 또 연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바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은 민주당에서 특검 송영길에 대한 이재명과의 관계 그 권력의 이양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빚이라고 한다면은 조국이 아니라 사실 송영길에게 이재명이 아주 크게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재명은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문재인이 송초로 형님을 살려내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지 않았었습니까? 과연 송영길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것인가? 우리 모두는 씁쓸하지만 이 광경도 6월 3일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 김용희가 보궐선거판에 나서겠다라고 바람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한결같이 범죄인 신문자들만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데 깨끗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이재명처럼 범죄 경력이 화려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마치 악령이 끼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이놈의 선거판이 무슨 악귀가 끼어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범죄인이 피고인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버젓이 나가고 그런 자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으니 범죄 경력자들이 바라볼 때에 모두가 다 자기 세상 만난 듯 그런 기분이지요. 범죄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얼굴보다는 범죄 경력이 있어야 정치판에서도 제대로 대접도 받고 출세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으로 망가졌을까?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건전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나오겠다고 설쳐대는 면면이 얼굴을 바라볼 때에 범죄 경력자들만이 눈에 들어오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안타까울 뿐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용희가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소리는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대선 기간 중에 대선 캠프 경선 총괄 본부장은 사실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 권한을 부리고 있는 자가 부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 지역의 조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유동규에게 20억 원을 만들어라. 그걸 지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결국 유동규가 6억 원을 건네줬었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자가 바로 김영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 심리 도중에 보석으로 작년 8월 달에 풀려났었습니다. 대법원 그 당시에 일부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이었는데 여기에서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정말 보석으로 풀어줄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왜 심리 도중에 재판을 해서 끝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했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영길과 이재명의 커넥션 문제와 함께 특검에도 이것이 다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도 엄연히 피고인이고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났지만은 주거 제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 주거 제한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선거 운동 겸 자기를 알리고 있는데 법원은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책 출판회까지 열지 않았었습니까? 민주졸개들이 대거 몰려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감방에 있어야 될 범죄자가 나와서 책 출판회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상상을 넘는 미친 짓을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이 광경을 흥미 기사로 다루고 있었을 뿐 이것이 올바른 자세냐 비난하는 언론은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질 못했었습니다. 언론마저도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회의장이라는 우원식이가 무소속 아닙니까? 소속이 없는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김영 옆에서 범죄자 옆에서 김영 손 팻말을 같이 들고 입가에 웃음을 띄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국민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저는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우원식 자신은 거기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쪽팔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나라인지 국가서열 2위라고 하는 국회의장이 감방에 있어야 할 그런 자 옆에서 웃으면서 책 파는 데에 같이 얼굴을 디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나라가 정말 맞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망가져도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을 썩고 썩어 빠진 쓰레기들만이 어떻게 법에서는 그들만을 관용을 베풀면서 그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대법관, 대법원의 서경환 대법관, 지금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 김용을 보고 있을 텐데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법원 중앙홀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도대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보석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 말하면서도 김영은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이 자유롭게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에 나간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문석이 배지 달 자격도 없는 그런 자지 이런 자가 배지를 달고 설치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 안산 쪽인가요?
공석이 되니까 여기를 넘나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감방에 있어야 할 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은 배지를 달고 의원이 될 수 있는 이 나라. 도대체 이 나라는 사법 정의가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무법천지 범죄자들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정 잡배들보다 못한 자들이 의원이 되고 법이 있는 나라일까? 그런 자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위해서 힘들게 돈 벌어 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이런 인간 말종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나라가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나라 맞습니까? 국회를 범죄 동호인들 피난처요 대피소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정치가 사료도 못 되는 쓰레기들, 썩고 썩어서 악취가 풍기고 있는 오물 처리장 집합소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많이 졌기에 이런 쓰레기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런 쓰레기들에게 연봉 1억 5천만 원에 각종 특혜와 특권까지 부여하면서 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또 이런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시작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런 공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오죽하면은 역설적으로 반대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범죄 경력자만 출마를 허용한다. 마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선거판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하니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슬프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